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과 다른 세대의 이해와 교류를 돕는 방송.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 만에 손에 화상을 입고 돌아온 소시입니다. 너무 오랜만인데 반가운데 화상이라니 성치 않네요. 저는 매주 가열차게 시험을 보러 다니고 있는 영원히 취준생일 것만 같은 아니에요. 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말에 그 가을을 느끼러 남한산성 갔다가 이미 다 져버려서 그냥 파전만 먹고 왔습니다. 다 졌어요? 네? 벌써 단풍이 거의 끝물이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저희 근황 토크에 앞서가지고 오늘도 청취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오늘 녹음에 오지 못하게 됐어요. 솥에 이어서 요즘이 진짜 정말 바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체가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정말 다음 주에는 정말 다 같이 저희 완전체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지난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화상을 또 왜 입고 왔어? 2주 만에 보는데. 이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약간 추워요. 약간 습하고 좀 추운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그 보온 그 물주머니를 끌어안고 자면 따뜻하니까 전기 장판이나 보일러를 지금 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돈 좀 아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돈을 와장창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치료 돈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프게 입었어, 화상을. 네, 좀 보기에도 되게 징그럽고 무섭게 물집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아물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잘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빠진 회차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제가 빠진 게 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 오디오에 그 빈 구석이 없던데. 편집의 힘이다. 힘이다. 그리고 저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솥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날카로운 시각이 빠지고 감성으로 흘러갔다.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감초가 한 명 이제 있어야 되는데. 감성 와장창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냉철한 분석가가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프로 취준러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 바쁠 때죠, 요새. 자소서 쓰고 주말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나니까 뭐 가을이 없어졌어요. 순삭. 내년에 가을은 매년 오니까. 매년 가을마다 그렇게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이런 감성이었구나. 1시간 내내 서로 막 다독여주고 위로해줬어. 눈물 나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작년 이맘때 딱 그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얘기를 동기랑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제 앞에 앉아 있었네요. 네. 고생이 많아요. 이번 주도 시험이랍니다. 네, 그래도 시험 있어야 좀 좋은 거 알죠? 없어도 서운하고 있으면 부담되고. 필요한 건데 보러 가기는 싫은데 또 없으면 서운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모든 취준생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저번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저녁 무렵부터 비가 와가지고 맞아. 그때 비 왔었어. 그냥 남한산성 행궁 앞쪽만 이렇게 둘러보고 앞에서 바로 파전이랑 동동주를 먹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저희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은 소재가 있으시면 90kids@naver.com 여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성격과 심리를 고전적으로 낱낱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성격 검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로 한 회차니까 여러분들도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음 전에 각자 이제 집에서 MBTI랑 에고그램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TI 정말 신기한 게 이게 MBTI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외교형, 분석형, 관리자형, 탐험가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4명이 관리자형과 탐험가형은 전혀 없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4명 중에서도 솥을 제외하면 나머지 3명은 외교형이었답니다. 솥은 분석형. 그래서 잘 친한가 보다. 서로 유형이 비슷비슷해서. 비스무리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차에 그렇게 감성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외교형끼리 모여서 맞네? 이게 이렇게 갔다. 이어지네요. 분석을 해준 사람이 분석가 형이 있었어야 약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 돋았어요. 이래서 우리가 겁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구나. 이 외교형과 분석형. 근데 더 신기한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형은 관리자형이래요. 그게 되게 의외인데요. 2002년 무슨 검사 연구소에서 해봤었는데 관리자형이 한 3분의 1 정도 가량이 진짜? 관리자형 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ENFJ라는 형이 나왔어요. 저는 근데 외향이랑 내향이 한 반반 정도라서 INFJ 형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기분이 좋나 봅니다. 컨디션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 네, ENFJ가 딱 나왔네요. ENFJ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유형이라고 해요.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이며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약간 이끌림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의 한 2% 정도가 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유형들은 선한 일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한다고 해요. 천사. 맞아. 별명 천사였잖아요. 요즘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남한테 퍼주고 그냥. 답답해 터져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한결같기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거의 6, 7년을 보고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지나치게 이입을 해서 정서적인 심기증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타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함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본인은 사실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되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좀 써주고 이런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콩 언니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 콩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제가 또 소름 돋았던 게 이 유형이 혼자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계획이 틀어질 경우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이래요.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저번에 우리 멘붕 월드컵 회차 했을 때 네. 제가 그 당일에 받은 약속 취소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진짜 이게 이어진다.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다 복선이 있었군요. 오늘을 맞아요. 위해서. 그리고 솥 같은 경우에는 INTJ. 저희 중에 유일한 분석가. 제갈공명. 제갈공명 제갈솥. 제갈손. 잘 어울린다. 네, 용의주도한 전략가 유형이라고 해요. 네. 전략적 사고에 뛰어나며 매우 극소수인 이 유형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며 특히 유독 여자들의 경우에 전 세계의 0.8%만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장부요. 멋있다. 대장부야. 상남자. 상남자입니다. 네. 정확한 판단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공부쟁이 속과도 석사솥 아닙니까? 석사.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많이 아는 거 아닐까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결단력도 있고 야망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치. 호기심이 많지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완전 절제되고 딱 이성적인 제갈솥. 소시네. 제갈솥. 전 너무 이거 구구절절이 너무 공감해가지고. 저도 읽어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책벌레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넓고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걸 즐기며 네. 너무 공부쟁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전 저번에 이것도 소름 돋았던 게 저희 그 근황 TMI 할 때 쉴 때도 워라벨을 지키면서 공부를 한다고 소개했었는데 취미라고.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 팟캐스트에서도 드러난다. 단, 이 유형의 단점은 인간관계에 많은 자신이 없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던가 가벼운 잡담을 나눈다던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초반에 적응이 좀 힘들었죠.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친구들이 저 회사 다니는 거 보면서 사회성 많이 늘었다고. 그곳이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성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제 기본값은 이제 굳이 남에게 관심도 없고 굳이 먼저 말 걸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혼자 지내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 어떻게 회사를 가냐 모두가 걱정이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했어요. 아 진짜? 네 성격에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돼 알았지? 막 이러면서 성격 좋은데? 근데 이제 뭐 나름 이제 잘 생각보다 저도 적응했어요. 근데 요새 팀분들이 저에게 그 연초와 달리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드러난다. 오히려 네. 어두워졌다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거든요. 제가 소시 회사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었던 게 자기가 너무 입꼬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잘 안 웃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디폴트 표정은 맞아. 약간 좀 그 시니컬한 표정이 이게 솥의 이제 시그니처 표정인데 너무 입꼬리에 경련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같이 공감하는 게 진짜? 저도 초반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6월달 넘어까지는 좀 신입으로서의 긴장감과 그래도 열정과 이게 맞아요. 좀 버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한껏 이제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본연의 그 색을 찾아가는 거니까 더 좋지 않나. 네. 그리고 근데 이 유형이 더 웃긴 게 많아요. 정말 소시 이 유형의 거의 화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단체 활동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맞아. 시끄럽고 사람 많은 장소를 싫어하며 하루하루 세세하게 계획을 짜놓는 걸 좋아한다. 일정표 같이. 감정에 휘둘리는 걸 싫어하고 사람 얼굴,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진짜 너무 소름 아니에요? 소스의 특성을 써놨는데요. 약간 안면인식 장애가 있잖아요. 소시. 네, 저는 진짜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름을 일단 못 외우고 얼굴은 한 번 본 사람 절대 기억 못하고 3번 이상 봐도 기억을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그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이름 다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둘이 같이 다니면 저 사람 저기서 봤자면은 기억을 못해. 저는 저랑 대화를 한 번 정도 해봤다. 그럼 기억 못해요. 막 나무가 변한다. 약간 이런 건 되게 기억 잘하고 민감하거든요. 제가 또 소름 돋는 거. 뒤에 이 말이 있어. 아 진짜? 동물들한텐 한없이 친절하다. 동식물들의 수호천사. 대박. 너무 소름인데? 너무 똑같네. 그리고 심지어 약간 관종기가 있지만 내성적이라 표출을 잘 안 한대요. 이 팟캐스트와도 잘 맞지 않나. 너무 소름 돋았어. 관종이지만 얼굴을 드러낼 수 없고. 구구절절해. 너무 저랑 똑같은데요. MBTI가 사실은 그렇게 막 게다가 인터넷으로 한 거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소설 보면서 이거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정확하네요. 누가 사찰한 거 아닐까. 진짜 누가 저를 그냥 하루 동안 관찰하고 쓴 것 같은데. 거의 고찰 일지처럼. 손일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멍은 역시 따뜻한 이런 감성을 이어서 INFJ 선의의 옹호자 유형이래요. 이게 가장 흔하지 않은 성격으로 인구의 채 1%도 안 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 뭐죠? 아웃라이어들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여기 관리자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맞아. 흔하지 않죠. 네. 이 유형들은 바라는 이상향을 꿈꾸는데 절대 게으르지 않고 맞아. 이거 좀 신빙성에 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늘 힘쓰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마음만은 네. 실제로도 열심히 하시니까 늘 약간 밝은 에너지를 맞아요. 뿜뿜 한다는 밝고 점에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멍도 사찰 당한 게 아닐까. 사근사근 해 보이지만 강직한 구석도 있고 고집 있죠. 좋은 고집. 좋은 고집. 옳다고 생각하면 지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들끓는다고 해요. 그 내면에. 네. 그리고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고 따뜻한 대화를 나눠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안 되네요. 인간관계 젬병인 사람 하나 여기 둘이 굉장히 다른데 신기한데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사교적인 유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네. 유형들은 또 신기한 게 반드시 혼자만의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맞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맞아. 그래서 멍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맨날 요가도 하고 맞아. 혼자 이렇게 걷고 막 맞아. 심야 영화 보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굉장히 잘 뭔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자신을 되게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대요. 네. 열정도 있고 사교적이니까 그런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반드시 본인을 잘 돌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성향을 따라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더 흐름인 거. 네네. 낯가림이 심하고 집순이지만 여행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 유형이. 완전 딱인데. 사찰 아닙니까? 너무 딱인데. 감수성이 풍부하고 생각도 많대요. 거의 요 정도면 뭐 제가 보고 썼다. 보고 썼다. 되게 뭔가 사람들한테 여기 나온 대로 사근사근 잘 가지만 뭔가 진짜 딱 어느 선이 있거든요. 제 약간 스스로의 저도 모르게 선이 있는데 또 의외로 완전 낯선 여행지에 가서는 또 완전 다른 제가 돼요. 또 다른 나가 되는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전 여행 부분에서 굉장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맞아.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참을 했지만 닷도 보내줘가지고 궁금해요. 닷은 INFP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이래요. 이름부터 벌써 닷스러워요. 닷스럽다. 닷스럽다. 닷스럽다? 신조어인가요? 항상 상황에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비슷해요. 수줍음이 많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고 작은 거인. 작은 거인.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 넘치는 영감에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닷도 실제로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출간 작가 아니겠습니까? 출간도 하고 그렇네. 비슷한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저희들의 성격이 다 약간 다 녹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 유형들로 콘텐츠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 MBTI의 요 유형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마치 혈액형처럼 뭔가 고도화된 느낌인 것 같아요. 혈액형은 또 상위 버전. 상위 버전인데 여긴 16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최근에도 유튜브의 대학내일 채널에서 MBTI 유형들이 팀플을 한다면 재밌겠다. 라는 영상들이 올라오게 됐는데 저희 유형들에 맞춰서 이 영상을 한번 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박. 세심해. 진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영상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잔다르크형 여기 오지 않았지만 INFP의 닷부터 이 INFP의 경우에는 굉장히 팀플을 할 때 조심스럽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팀원들을 이제 배려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소통을 하고 조원분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형이라서 게으르지만 또 남을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꼭 지켜서 일을 완수를 한다. 지금 하는 일과 되게 맞닿아 있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럼 한번 닷의 유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시는데 나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나? 별로라는 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주제로 하면 어떨까? 다른 조랑 겹칠 수도 있고 좀 돌려말하고 그랬나?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다시 안 나와서 아쉽지만 또 다음 주에 와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능력자형의 INTJ 솥. 네, 저. 굉장히 이성적인 전략가로 처음부터 나서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떡해. 우리 회의했던 거 생각나 지금.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를 하고 또 과제는 미리미리 완수를 하는 척척박사라고 합니다. 맞네요. 능력자. 이 유형의 팀플 상황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범위를 좀 좁히면 어때요? 제가 뭐 아이돌은 잘 모르긴 한데 양방향 소통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소름 돋네요. 진짜 소름 돋아, 진짜. 전가요? 사찰 당하셨네. 사찰들 또 당했어요. 너무 소름 돋아. 그니까. 저렇게 해서 독박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난 너무 소름 돋은 게 네. 처음부터 나서기보단 어려운 상황에서 주도를 한다. 음. 아, 이게 정말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그리고 한 명 깔고 가잖아요. 약간 제가 잘 모르기는 한데 근데 그 아, 뒤에 이제 아. 다다다다. 소름.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나 봐요. 무거워요. 꽤 많이 잘 맞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예언자형인 INFJ. 예언자예요? 예언자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겉으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분 나쁜 게 들어있고 오. 네. 그리고 무의미한 이런 대화들을 굉장히 극도로 혐오하면서 왜냐면 4시간 가져야 되거든. 그러네. 빨리 그러네. 끝내야 돼서. 오, 조용해 보이지만 다 계획이 있어서 오. 기생충의 그 말처럼 음.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팀플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소심해 보이지만 의견을 내야 될 때는 제깍제깍 잘 내는 편이라고 해요. 굉장히 잘 들어맞나요? 전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것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아, 머리 자른 것도 기억하시고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회의 시작할까요? 회의가 뭐예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동아리 회의했던 것처럼 그런 친한 사람들이 있는 회의 말고 일반 팀플이나 그런 그 수업에서 만난 진짜 일회성인 팀 회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특성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들하고 팀플을 했다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어야 돼. 저는 뭐 제가 MC인 줄 알았어요. 이재석 씨인가요? 거의 막 진행 다 하고 자 뭐 하실 거예요? 막 이런 거. 근데 다 하고 일도 다 하고. MC 근데 솥. 내가 어느 MC 순간 솥. 다 해. 의미가 없어. 내가 다 하니까. 거의 그 정도면은 개인 과제 아닌가요? 개인 과제 많이 만들어주죠. 제가 성적 만들어준 사람 좀 있어요. 왠지 얹혀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뭔가 비슷하네요. 마지막 콩이 궁금해지네요. 궁금하네요. 저는 ENFJ인데 이 유형들은 팀플을 할 때 칭찬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특기는 사서고생. 하지만 내가 주도를 했을 때 남들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깊은 실망감. 어쨌든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네요. 일개미들이네요. 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개복치 아닌가요? 계속 그 멘붕이랑 따라오네요. 당일 약속 취소 굉장히 싫어하는 게 계속 따라오네요. 비슷하다. 약간 엄복동 스타일의 장문 카톡을 잘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막 이런 식으로. 제 것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냥 다들 바쁘신 것 같으니까 PPT랑 대본 정리 제가 다 할게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해서. 안 된다고? 나 또 혼자 밤새야 되는 거야? 괜히 한다고 그랬나? 신기해.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아. 다들 다 이미지가 겹쳐 보여요. 진짜 MBTI가 제법 과학적인가 봅니다. 이 정도 저도 그 앞서 말한 건 사실 공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요 팀플 굉장히 기시감이 든다. 많이 해본 느낌이다. 이렇게 괜히 이제 앞에 나가서 다 하겠다고 해서 저는 짊어지는 유형이죠. 진짜 네. MBTI가 무조건 다 뭐 100%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한 번쯤은 다들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그게 그래도 나름 테스트를 한 거라서 그 유형이 뭐 16가지가나 되니까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는 나눠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닌 부분도 물론 그래서 있겠지만. 뭐 혈액형 4가지보다는 16가지가 있는 게 조금 더 자기를 있죠. 세부적으로 알기 좋겠죠. 혈액형 같은 경우엔 타고난 거지만 요건 우리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게 있지 않나.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소름이에요. 팀플이요? 제가 해볼게요 하다가 다 이제 독박 쓰고. 독박 쓰는. 솥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주도를 하는데 전 처음부터 잘못 이제 주도했다 이제 망하는. 괜히 나섰다가 착한 사람만 되고 이제 호구 잡히는. 맞아. 호구 잡히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네.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다 했어요. 뭐 발표를 근데 하려면 대본 있어야 되니까 대본 쓰고 대본 써야 되니까 자료 조사하고 다 했는데 우리 조가 한 6명쯤 됐어요. 6인분의 1을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PPT는 만들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PPT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멍씨가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네. PPT도 발표하시는 분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런 말을 제가 이거 옆에서 들어봤죠. 듣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진짜. 그래서 여기 호구를 잘 잡힌다. 아유, 진짜. 그러지 않나. 이때 딱 네. 이제 그 옆에서 소시 나타나서 제정신이세요? 한번 중재를 해줘야 해줬어야 됐는데. 이 친구도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못 뱉고 자기가 다 독박 쓰고 짊어지는 저는 편이라서. 그게 있어요. 네. 저 사람한테 시켜서 하는 애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약간 이렇게 처음부터 하겠다고는 절대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하니까 하게 되는. 어쨌든 모두가 다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일을 저 하는 장문 스타일. 카톡이 너무 소름 돋아요. 실제로. 왜냐면 또 단문으로 네. 하면 또 예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잘 읽지 않으시고 그분들이 너무 진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죠. 네, 너무 소름 돋았어. 나 팀플에 아찔했던 경험. 네. 아찔하네요. 자, 이렇게 MBTI를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에고그램 테스트도 한 번씩 해봤어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팩폭 쩌는 성격 테스트로 잠깐 화제가 되었던 테스트입니다. 저희 넷이 한번 미리 해봤는데 먼저 이제 저희의 분석가 제갈솥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솥은 평범하지만 인도적이고 균형이 잡힌 타입이라고 합니다. 오, 균형. 들어맞아. 그다지 파란이 일지 않은 평온한 성격. 그럼요. 지나칠 정도로 상식적인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특히 의리랑 인정이 두터운 타입이라고 해요. 그럼. 인간은 의리로 사는 거죠. 오, 따스워. 그럼. 근데 또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정이 많아도 그거에 약점 잡혀서 이용당하진 또 않는다고 해요. 오, 최고 알차다. 아니야? 호구를 안 잡힌다는 거죠. 굉장히 좋아요. 또 책임감도 적당히 가지고 있고 주위에 대한 배려도 과부족이 없으며 분수껏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분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분수. 알고 있나요? 본인의 분수를? 저의 분수요? 그럼요. 이미 아나요? 다 분석하고 본인을 냉철하다. 파악하고 있겠죠. 저의 영역은 확실히 알고 있죠. 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를 하네요. 어느 쪽을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최상의 타입. 최고다. 근데 원래 이게 되게 나쁜 말 많이 써주는 그거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 진짜 정말 양호하지 않나. 모든 게 다 균형 잡히고 상식적이고 선을 지키고 상식적이고 또 정도 있고. 오, 근데 호구는 안 잡혀. 안 잡혀. 분수도 알아.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필요했던 게 있었어. 2주 동안 얘가 없어가지고 솥이 없어가지고 너무 없었어. 한 방향으로 치우쳤어. 맞아. 외교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성만 발휘했어. 감성만 빠졌어. 제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의 필요성. 이렇게. 굉장히 그럼요. 감초입니다. 어필 한번 필요합니다. 해봅니다. 하지만 응? 이제 여기가 팩폭전은 성격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아니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인간으로서는 최상의 타입이지만 거친 파도를 겪어야 되는 역경 상황이 찾아오면 이 온화하고 차분한 이 성격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맞아요. 평 아닙니까? 네. 제가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회사 들어갈 때 그 검사 하잖아요, 인적성. 근데 나중에 저희 팀장님이 솥은 우리 팀이랑 되게 다른 성격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게 기억이 난다고. 그게 어떤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어떤 뭐 위기나 뭐 이런 순간을 맞았을 때 바닥을 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를 어쨌든 겪잖아요. 그러면 겪으면은 어떤 사람은 금방 이렇게 좀 털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 낮다는 거는 이렇게 좀 오래 힘들어하는 스타일. 근데 저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인생에 지금까지 큰 위기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본인이 분수가 아니야. 큰 거죠. 분수가 커서 그릇이 커서 그래서 그게 이 별로 정도면은 이건 역경 상황이 안 오지 근데 않을까? 이 분수가 너무 그 큰데? 이상의 역경이 온다는 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느낄 만한 대통령 파도 정도 돼야 아닐까?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령 되나요? 그 정도 역경이 와야 그게 그릇인 거 아닐까? 그 역경은 모두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걸로.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전 역경 상황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솥에 굉장히 잘 회복했거든요. 저는 크게
인생에 역경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릇이 크네. 대인배네. 너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오늘 소특집인가요? 그러니까 저 오랜만에 왔다고 특집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성격이랑 딱 들어봤네. 거의 이 정도 보면 먼치킨 아닌가요? 거의 판타지 소설 수준인데.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설 위한 특집으로. 소특집이네. 이게 진짜 이렇게 잘 써지지 않아요? 그 사이트가. 저는 너무 맞네. 무난하게 써있길래 되게 심심하네 이러고 일단 저희 둘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궁금하다. 다음 누군가요? 멍 같은 경우에는 정에 빠져서 신세를 망치는 타입. 이 말이 정말. 이게 말 너무 심. 말을 원래 이렇게 하는 테스트구나.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지? 대단한데.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배려와 관용 같은 마음의 보물들을 지니고 있는 타입이라고 해요. 마음의 보물 표현 너무 예쁘네요. 표현은 이쁘다. 하지만 요런 부분이 지나치게 된다면 네. 남의 일에 휘말려가지고 신세를 망칠 수가 있다. 신세를 망친. 소처럼 분수를 딱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걸 과도하게 이제 분수라기보다는 이제 남들과 인정을 나누면서 그걸 적당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멍 같은 경우에 너무 정이 한없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퍼주다 보니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돈독해져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라는 대로 휘둘릴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그런가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위험하네. 다들 제가 필요하군요. 이게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 저는 일귀신 타입으로 나왔어요. 일귀신이요? 일귀신, 워커홀릭. 네. 워커홀릭.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똑같아 계속 템플이랑 일관돼. 너무 싫어. 다른 테스트인데도 일관되네요. 소름 돋는데? 라고 하면서 의기가 충만해져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입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일을 진행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점이 함정이지 않나. 밀어붙이는 어쨌든 하기는 혼자 다 한다. 이렇게. 호구 잡혔으면 혼자 하고 싶은 대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괜찮네요. 약간 저도 좀 다르고 닷이랑 멍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 오지 않은 닷은 자상한 마음씨의 자타공존 추구 타입이래요. 의리와 인정이 넘치기 때문에 나쁜 점을 찾을 수 없는 타입. 세간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격.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목적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좀 비슷하네요. 비슷한 듯 뭔가 안 비슷한 듯 애매모호한 사람 좋아하고 정 붙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네. 나 빼고. 나도 아니지 않아? 저 지금 신세 망친다는 소리가 너무 확 바뀌어서 여기 좀 나쁜 거야. 나쁜 사이트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뭐 누군가에게 막 퍼준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면서 조심해야 돼. 이 말을 항상 되새기고 있을게요. 멍이 또 이런 강단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똑부러지고 자기 할 거 잘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니까. 약간 저는 여기서는 완전 비슷한 성격은 솥밖에 없는 것 같고 약간 멍은 좀 요런 점이 다르고 닷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식도 굉장히 있는 친구고 저는 남의 말에 잘 휘둘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내 맘대로 잘 못해. 휘둘리는데 고집이 있어요. 있어요. 고집이 있긴 해. 하지만 이거 잘 펼치진 못한다. 좀처럼. 약간 좀처럼. 그런 이제 다름이 조금씩 있죠. 네, 색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저의 특집인 것 같아요. 지금 원소 특집. 너무 소름이 왜냐면 돋네요. 이게 좀 비슷한데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비슷한 무리 속에 한 명이 다르면 그러니까요. 달라 너무 튄다, 보이잖아요. 특징이 너무 확 도드라져서 외교형 사이에 분석가형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네. 마치 노벨 문학상 사이에 노벨 경제학상 정도 하나 있는 그런 느낌. 필요하다. 웃기다. 네. 일단 이렇게 저희가 미리 해본 심리 테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다음에는 간단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해볼 수 있는 즉석 심리 테스트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다양하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약간 공유하면서 즐겁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들고 와봤는데요.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첫 번째 테스트는 다리, 토끼, 열쇠 요 4가지를 넣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드셨나요?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샘플로 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진짜 내 본인, 그리고 다리는 인생, 오, 인생. 그리고 심오해. 토끼는 배우자, 그리고 열쇠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 좀- 이거를 네. 해석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열쇠를 들고 있는 토끼를 만나기 위해서 다리를 건넌다. 이렇게 했는데 오. 해석을 하면 저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인생을 건넌다. 너무 로맨틱한데? 내 인생에 로맨틱은 없을 줄 지금 알았는데. 저희 드라마 같은데요? 너를 위해 인생을 걸었어. 너무 싫은데? 이렇게 나왔네요. 아. 소시랑 멍도 되게 궁금한데. 재밌다. 재밌다. 멍 같은 경우는 제가 뭘까요? 쓴 문장은 나는 나는 열쇠를 들고 토끼와 함께 다리를 건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풀어보면 오.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재물을 들고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건넌다. 약간 이런 식. 굉장히 좋은데? 오. 안정적인데? 내가 돈 벌고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막 이런 건가요? 이거 주체적인 멋있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제 남자친구한테 가서 한번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물을 들고 있는 열쇠를 들고 있는 토끼를 만나서 이렇게 나오면 좀 소름이다. 그럼 궁합이 잘 맞는 거 천생연분이네. 아닐까? 진짜 물어보고 다음 편에 오프닝에서 저희-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보자. 재밌겠네요. 톳은 저는 저는 나는 열쇠를 가지러 다리를 건너는 길에 토끼를 만났다. 이거 좋다. 근데 나는 재물을 가지러 인생을 건너는 길에 배우자를 만났다. 동물을 만난 거네. 어머, 이거 나- 혹시 막 CC 막 이런 느낌인데? 제가 제일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약간 함께 약간 재물을 구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아, 재물을 그러네. 구하러 가는 길에 토끼를 만난 거니까 같이 우리- 함께 재물을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로맨틱한 게 아니네. 우리 뭔가 다 다른데 주체가 달라요 뭔가. 그죠? 저는 뭔가 제가 하긴 하는데 그 토끼가 재물을 들고 있어 이미. 부자를 만나기 위해서. 맞네. 부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때 다시 스티커 주지 네. 않았으니까 인생에 필요한 건 71억. 그럼요. 네. 71억? 근데 71억까지 필요 없어. 5억. 5억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1억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되게. 이렇게 세 생각보다. 문장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그니까요. 되게 저는 이거는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음. 은근히 다르네. 주변에 한번 가볍게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또 가벼운 테스트니까 네. 여러분들도 얼마나 다양하게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다음 테스트도 조금 가벼운 테스트입니다. 이건 약간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오. 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이거는 다 답을 하나씩 달아주시면 돼요.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숲을 걷고 있습니다. 햇볕은 따사롭습니다. 바람도 선선합니다. 이때 내 옆에 지금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주관식인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 세 질문이 더 있습니다. 네네. 다 답을 다셨나요? 네. 두 번째는 그 숲속에서 동물을 만났습니다.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 동물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나요? 진지한데요? 지금 엄청 진지. 근데 이게 떠오르는 대로 바로 써야 제일 맞는 거죠? 그렇겠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더 깊은 숲으로 가서 집을 한 채 발견했습니다. 집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그 집에 울타리는 있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 근처에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자, 다 다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 그 사람의 경우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머. 다 누구를 고르셨나요? 저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해요. 역시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갈 솥 나만이 소중하다. 특집이야. 나르시즘이야. 내가 제일 소중해. 세상에나.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너무 소름 돋아. 소특집이다 이거는 정말. 진짜 특집이다. 너무 놀라운데? 저는 남자친구예요. 저는 그냥 친구였습니다. 역시 네. 이런 거 예상 안 했는데 너무 신기한데 솥. 그리고 그 숲에서 만난 동물이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동물일 경우에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인 성격의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 호랑이 적었거든요. 적극적이시네요. 못 다가간다고 했어. 호랑이셨군요. 솥은 뭐라고 적으셨나요? 저는 사슴인데 다가가면 피하는 사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둘 다 약간 적극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완전 달라요. 저는
다람쥐 먹이도 줄 수 있음. 굳이 TMI 이런 아니, 다가갈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굉장히 약간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약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른데? 이게 물론 완전 신빙성이 신빙성은 100%는 아니니까요. 먹이도 줄 수 먹이도 줄 수 있음이 너무 웃겨.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얼만큼 소심한 거야? 깜짝 놀랐는데. 네. 그리고 다들 집 크기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두셨나요? 저는 울타리는 없고 중간 오두막집으로 네, 생각했습니다. 솥은? 저도 약간 나무 독채 주택 약 50평 울타리 없음. 저희 다 공통적이네요. 저도 울타리는 없고 저는 약간 미국에 있는 전원주택 느낌으로다가 좀 약간 호화스럽게 여기 있는 집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약 50평짜리의 야망을 저는 갖고 있고. 분수를 안다. 분수를 안 해요. 정확하다. 50평. 너무 미국에 있는 독채도 만만치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내 안에 다람쥐한테 먹이는 줄 수 있지만 야망은 크다. 근데 약간 오두막집 같은 경우에도 네. 소소하게 딱. 네. 울타리 같은 거는 울타리가 없으면 좀 직설적인 성격일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직설적이라고요? 약간 그게 방어 기제가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의외다. 저는 제가 직설적인 게 맞는데 나머지 두 분은 좀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 아니신가요? 전 약간 야망에 짓눌려서 울타리가 없어진 게 아닐까. 약간 울타리가 없어야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 독채가. 독채는 울타리가 야망은 없어야 바라봤다. 되니까. 울타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내 야망을 펼치는데 직설적인 건 중요하지 않은 건가 봐. 저는 웃으면서 좋게 그냥 웃으면서 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오두막집 따뜻해 보이지만 하지만, 나는 직설적이다. 다가오면 호랑이. 위험할 수 있어. 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다 어떤 걸 두셨나요? 저는 꽃병이요. 꽃병. 저는 도끼. 무서워. 약간 나무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장작을 펴려고. 나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이런 건 여기 다 앞뒤에 없다고요. 저는 홍차 몇 잔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음식이 놓여져 있는 경우에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해요. 홍차도 음식이죠. 근데 도끼는 굉장히 뭐 그런 다 죽여버린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무서운데 진짜. 이거 뭐죠? 장작 팰라 그랬지.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울타리가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난 나만 사랑해. 다 죽어. 난 50평짜리 사람이니까. 멍 같은 경우에 꽃병은 뭘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지에 음식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좀 따스한 보통 이게 음식들을 많이 언급을 하시나 봐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재미로 어디까지나 재미로 하는 거니까. 사실 홍차도 뭐 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야망에 있는 하나의 장식품. 왜냐면 그 독채에는 홍차가 어울릴 것 같으니까. 미국식. 나 홍차 좀 마시는 여자니까. 모든 게 다 그 주택에 의해서 이제 약간 야망이 큰 너무 거네. 사로잡혔어. 사로잡혔어.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네. 어느 마을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여자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서로의 마을로 돌아간 남자와 여자는 그리움에 빠져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아주 많이 가난한 두 연인은 너무나도 비싼 배삭을 치르며 서로에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배삭이.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여자가 뱃사공에게 나중에 내가 돈을 갚겠으니 이 강을 건너서 나를 마을로 데려다 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뱃사공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내가 마을로 데려다 주겠다. 난 돈이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그리움에 여자는 결국 뱃사공에게 본인의 몸을 허락하고 나서야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여자와 뱃사공의 그런 불미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친구의 제보에 남자는 결국 분노를 하면서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 있죠. 네, 남자, 친구, 여자, 뱃사공 이렇게 등장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친구가 누구의 친구였어요?
알아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분석적이야, 분석적이야. 아, 역시 제갈솥. 예리해. 이거 정말 제갈솥이라고 제목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멍부터 한번 나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말해주세요. 저는 1위는 제일 나쁜 사람은 뱃사공. 오. 그 다음으로 나쁜 사람은 친구. 오. 그러고 남자? 마지막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유가 좀 있을 거니까. 우선 뱃사공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 이유는 모든 원인은 이 뱃사공의 그 욕망에 있다고 봤어요. 그럴 듯하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문제가 되게끔 만든 친구. 그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되게 고민했는데 사실 지금도 고민 말하면서도 고민되는데 약간 동급으로 놔도 될까요? 남자 여자를? 네네네 비슷하게 봐주세요. 똑같이 봐주세요. 좋네요. 이런 순서군요. 솥은 어떻게 되나요? 다르네요. 진짜? 저는 1위가 남자. 되게 다르다. 또 달라. 되게 새로운 시점인데? 그래. 2위가 뱃사공. 3위가 친구, 4위가 여자. 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제일 저는 쉬웠던 거는 여자였어요. 뭔가 상황이 정 안 되면은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을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해가지고 여자를 제일 끝에 뺐고 이 나머지 그 위에 셋을 고민하다가 제가 물어본 이유가 만약에 이 친구가 남자의 친구예요. 그러면은 말해줄 수도 있다. 말해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측면인데. 왜냐면은 이 뭐 자세한 내막을 예를 들어 잘 모르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딴 남자랑 이상한 짓 하더라 이렇게 전해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뒤에서 두 번째로 낳고 그래서 뱃사공과 남자를 계속 고민했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들은 남자는 아무리 물론 여자의 행동이 옳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기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이게 되게 난 비슷할 줄 알았는데 되게 다르다. 저는 그 둘의 상황에서 여자의 행동을 책임을 물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남자가 여자만큼 간절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서 제일 좀 나쁘다고 봤고 뱃사공은 어쨌든 욕망이긴 욕망인데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돈이 많은데 나는 그냥 다른 욕구가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면은 그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사정을 아는데 굳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걸 요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자기 욕망을 어쨌든 자기 욕망이고 누군가가 거기에 오케이 있으면 서로 그냥 거래죠. 그러면 속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제일 나쁘고 네. 그 다음에 뱃사공 네. 그 다음에 친구 네. 그 다음에 여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제일 나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남의 일에 껴들어서 본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 망쳤다. 계획 망쳐가지고 지금 여자의 분노했어. 계획 망쳤어 지금. 아니 이게 본인의 일이 아니면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다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친구는 본인이 여기에 솔직히 개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모든 판을 흐트려 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 얄밉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뱃사공도 어느 정도 이제 대가를 받고 내가 일을 해준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가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미운 거지. 왜 물론 이제 뭐 소세 생각대로 그렇게 뭐 남자 쪽 친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좀 얄밉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의 일은 함부로 껴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친구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뱃사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아서 이제 거래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어쨌든 정당한 대가를 좀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여자의 몸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네. 나쁘다고 판단이 되었고 왜냐면 절실한 상황을 이용한 건 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뱃사공을 2등으로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나머지는 솥이랑 남자랑 여자랑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정말 절실함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변 상황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화를 냈다는 부분에서 이 여자에 대한 신뢰가 없었구나. 정말 지금 화가 나요. 분노했어. 눈이 지금 번뜩였어. 앞에서 되게 상황에 남의 그 감정이입을 되게 잘한다 했잖아요. 이입했어. 전 되게 내가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거 막 이입해서 지금 그치. 한 번쯤 돌아봤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뱃사공보다는 못하지만 여자보다는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뱃사공,
그리고 남자 여자 순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여기서 셋이 다 다르네요. 그래도. 엄청 다르네. 이건 많이 다른데요. 굉장히 많이 다르네. 이유도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뭐 이유도 나름 근데 다 그럴듯해요. 네. 여기서 이게 어떤 순이냐면 남자의 경우에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성적인 그런 부분, 뱃사공은 돈,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정이나 신념 같은 걸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는 반대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의 순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멍 같은 경우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 뭐지? 그 다음은 친구와 신념 그리고 성과 사랑은 이제 좀 뒤편으로 빠져있다고. 제일 반대인데. 네. 그리고 솥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제일 아, 중요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돈.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데 사랑과 돈. 네. 그 다음에 본능은 제일 아래 있잖아요. 친구와 그러네. 친구와 이제 신념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성적인 그런 부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정이 제일 중요하고 우정이랑 신념. 그 다음에 돈. 돈이 항상 빠질 수 없어.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두었습니다. 뭔가 콩은 좀 맞나?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서 콩의 순서 좀 맞겠다 싶네요. 저는 근데 이 뭐라고 하죠? 다 공통적으로 그 성적인 부분, 그 여자 부분이 항상 다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공통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다 낮네요. 약간 우리가 여자라 여자에 공감하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이 상황에 공감. 야매 심리 테스트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정말 이러겠습니까? 이런 야매 테스트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재밌네요. 재밌네. 약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사랑에 획 돌면 제가 막 친구 다 필요 없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소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제 그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야매니까 재미로만 재미는 재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테스트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최근에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었는데 되게 친구가 너 되게 원래 이런 성격 아니었는데 되게 적극적이 됐다. 엄청 외향적이 됐네. 이러는 거에서 그랬더니 되게 느낌이 다르대요.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갔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런 점이 좀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난 이런 게 좀 힘들어 이렇게 했더니 그 대학 동기가 언니가 소심하다고 나는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해봤는데 언니 엄청 외향적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단기간에 다른 느낌. 왜 이 고등학교 동창은 저를 굉장히 얌전하고 좀 소심하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엄청 파워 인싸 이 언니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난 이 사이에 뭐지? 이 사이에 한 중간쯤 되려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보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쵸. 어느 무리에 있든 그런 상대적으로 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싶네요. 성격이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맞아요.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바뀐 포인트를 제가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사술에서 들어왔으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있으면 약간 제가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뭔가 일리가 있다. 말을 더 해야겠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하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되게 리더 느낌이 아니거든요. 리더라고 쓰고 하기도 좀 그런데 지금도 원래 의견을 먼저 내거나 하지 않고 원래 잘 가만히 있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못 보겠는 거예요.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라 하지? 내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못 보겠으니까 내가 막 먼저 나서서 막 말을 걸어서 이 분위기를 막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안감 같은 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기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되게 다르게 보는 친구들이 2명이 있으니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네요.
멍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제 성격이 앞에 MBTI에 나왔던 대로 대학교 한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남들이랑 있을 때 진짜 제 에너지를 다 남들한테 맞추느라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남들이랑 있을 때 이 에너지를 다 주느라고 제가 나만의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혼자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더 충실해야겠다 생각하니까 저 혼자 있을 때도 편해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걸 좀 요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장한 멍인데요. 네. 뭔가 되게 내면이 딱 성숙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맞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멍 보면은 엄청 1학년 이럴 때는 되게 막 그런 대외 활동 이런 것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그죠? 약간 갑자기 막 제주도를 가고 막 갑자기 산에 다니고 갑자기 맞아. 자연을 벗삼아서 네. 이렇게 뭔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더 뭔가 행동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집중하는 거니까 오롯이. 네네. 뭔가 제가 더 좋아하는 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멋있다. 멋있다. 되게 멋있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네요. 충실하게. 처음에 사람들이 제 첫인상을 보고 너는 뭔가 되게 동식물 애호가처럼 생겼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사실 동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근데 해. 저는 안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그죠? 동물, 식물 다 안 좋아해요. 식물 안 좋아하는데 산을 다녀요? 그러니까 가꾸는 좋아하는 것보다 건가? 그 안에 그냥 다니는 가꾸는 걸 거. 좋아해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첫인상 보고 그냥 쉽게 다가왔다가 약간 제가 좀 벽이 있다고 약간 그 거리를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 벽을 허물면 한없이 그냥 되게 녹아드는데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나 봐요. 초점을 저에게 맞추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멋있다. 요새 되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혼자만 있는 시간도 되게 잘하잖아요. 요가, 명상을 한다던가 뭐 쉬는 날에도 막 산에도 잘 다니고 막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잘 자신을 가꾸고 있는 게 아닌가. 멋있다. 멋있네요. 멋있네요 진짜. 솥은 뭐 어떤 성격인가요? 저는 오늘 뭐 제 특집이라 제가 너무 낱낱하게 공개가 됐는데 저도 막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강성 노조 같은 성격을 강성 노조? 강성 노조라뇨.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강성 노조.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심리학 전공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쉽지 않은 성격인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고 소심하고 되게 얌전한 스타일로 거의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저한테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스타일이지 이러면 저는 가르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막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고 누구랑 뭐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오해를 할까? 그냥 이미지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 자신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심리학 처음에 하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됐구나. 네. 멋있어. 멋있다. 저는 그냥 여기야말로. 제가 궁금해서. 근데 원래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럴까 궁금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기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런 성격, 아까 나온 것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이게 원래 본인의 성격인데 네. 가려져 있었었구나. 네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나중에 내가 원래 근데 이런 성격이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 원래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공부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내가 목표한 바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거기다 한 소리를 하면은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해요. 막 삐뚤게 나가고 또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는 자존감도 더 올라가가지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나를 시즘에 네. 랩으로 이제 정말 오두막에 나만 있고 근데 남친구 없었어. 혼자 있었어. 인생은 독고다이야. 독고다이야.
저는 늘 그래서 연애할 때도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맞아요. 멋있다. 네, 늘 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자존감이 예를 들어 별로 없는데 그걸 채우려고 누군가를 만나면 결국에는 자기가 뭐 이렇게 다 퍼주다가 마음 퍼주다가 자기는 더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위에 꽤 있더라고요. 갑자기 연애 얘기로 빠지게 됐는데 지금 자존감 뿜뿜한 상태로 저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는 똑똑하다. 약간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군계 일학이다. 난 50평의 인재다. 제갈소. 나는 50평짜리 인재다. 제갈소 얻어가네요 오늘. 아 진짜 이 성격이 정말 갈립니다. 저도 약간 네. 멍소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제가 되게 이 중간에 한번 큰 변혁을 겪은 뒤로 약간 이런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과 극이었잖아요. 저도 그 중간을 찾아가지 않았나. 왜냐면 전 초반에 제가 굉장히 파워 인싸인 줄 알았어요. 5만 사람 다 만나고 다 퍼주고 했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너무 어지럽고. 근데 제가 그래서 뭐지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중간쯤의 사람이었구나. 그때는 무리를 했었구나. 그래서 우리 셋 다 뭔가 성장하지 않았나. 성장했네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그게 됐구나. 저는 근데 성격이 진짜 안 변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성격은 안 변해. 뭐 내성적인 애들은 계속 내성적이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어릴 때. 내 성격은 안 바뀐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좀 어린 시절에 했었는데 엄마가 맨날 옆에서 야 성격은 진짜 변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매번 못 믿었는데 정말 변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또 저희 셋 다 아주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치. 저도 실제로 딱 첫인상들이 딱 생각해보면 멍도 진짜 제가 멍이 아까 많이 들어봤다는 말처럼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리고 솥 같은 경우 솥이 제일 많이 달라졌는데 솥은 정말 귀엽고 이렇게 다가가면 아주 이렇게 딱 잘 받아주고 약간 모찌모찌 그것도 좀 친해져야 돼요. 아예 첫인상은 되게 날카로워 보이기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쉽게 말을 저한테 걸거나 이러지 못하는데 저는 그게 낫더라고요. 만만히 보느니 어렵게 보는 게 낫다. 멋있다. 특집이야. 오늘 근데 너무 기분이 저희는 좋다. 좋은 기회를 잡았네요. 솥이 가장 그러게요.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를 저희가 공략해서 저희가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신입생 이 느낌. 말랑말랑했을 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절친의 자리를 꿰차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함께 하고 있지 않나. 너무 웃겨.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 약간 루비가 제갈공명 얻으려고 이게 삼고초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오늘 무슨 소린가요? 오늘 약간 무슨 몰라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좋은 책사를 얻었다. 감성으로 치우치지 않기 인생에 위한. 옆에 두면 되게 좋은 친구다. 친구네요. 멍도 근데 막 이렇게 따뜻한 좋은 친구고 이렇게. 맞아요. 저는 정서적 지지를 너무 해드리겠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저희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야망을 향해서 팟캐스트와 야망을 아주 힘써주십시오. 소소한 야망. 요 정도 야망을 뽐내고 있습니다. 요 아. 한 부스 정도의 야망을. 네.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없었으면 또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맞아. 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또 따뜻한 면도 있어요. 인간적이야 또. 와, 의리. 따도남. 따도녀다. 저를 남자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지. 남자 아니었나요? 네. 오늘 되게 특집이네. 기분이 너무 좋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그치? 그치. 이게 다 그렇게 흘러가. 타이밍이네. 인생이 타이밍이네. 앞에 다 2주 안 나오고 다 타이밍. 타이밍이네. 계획적이었어. 나의 타이밍이다. 잘 잡았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심리 테스트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영업을 하는 코너입니다. 키템 가져오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푹 빠져있는 드라마를 들고 왔어요. 오, 뭔가요? 여러분 혹시 MBC의 어쩌다 발견한 하루 그 웹툰 원작 그거 네. 맞죠? 네. 거의 지금 근 2주간 매주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있어요. 콩한테.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이 드라마가 만화 속 세상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모두 만화 캐릭터고 작가가 그려진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캐릭터들이 자아를 가지게 되면서 그 정해진 스토리 라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저희 특집이랑 맞지 않나? 성격이 그려진 데랑 다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 이렇게 엮는단 그래서 말이야? 들고 왔어. 진짜요? 대박. 그래서 여자 주인공 분이 스카이캐슬의 예서로도 유명한 네. 김혜윤 배우님이신데요. 그 캐릭터의 설정값이 10년 동안 한 사람을 짝사랑하는 불치병에 걸린 엑스트라 역할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선 주인공이시지만 드라마에서는. 엑스트라. 네,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를 뒤틀어서 그 시한부라는 설정값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네, 캐릭터죠. 너무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만화 캐릭터들이 자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 설정 자체가. 맞아요. 신선하네요. 네. 그리고 김혜윤 씨 연기가 너무 통통 튀고 그 마멜공주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스카이캐슬에서 마이 멜로디. 아, 제 스카이캐슬 안 봐가지고. 두 분 다 안 보셨나요? 보긴 봤는데 마멜 공주는 그 마이 멜로디라는 캐릭터랑 너무 찰떡같이 맞아가지고 마멜 공주라고 막 불렸었거든요. 네, 그런 약간 귀여운 게 아주 잘 드러난 드라마지 않나. 사실은 저는 물론 이런 모든 게 좋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원래도 SF9 로운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본론이 그러니까 어쩐지 서론이 얘기를 너무 길더라. 어쩐지. 아니야, 이것도 다 좋았어. 아, 이제 그 분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시거든요. 아, 그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그 하루 역할로 나오시는 분인데, 아, 정말 존잘. 키는 190. 아, 190이요? 엄청 진짜 크시다. 눈이 호강하는 드라마라고. 김혜윤 배우님도 너무 예쁘시지만, 네. 네. 눈이 호강하는 드라마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분 계신가요? 키템? 추천템이 없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억지로 또 생각할 수 없으니까 맞아. 저의 덕심을 한번 뽐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키템이 마지막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 코너를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세 싸이월드 글에 대한 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개미를 장식한 오늘 소특집이니까 제갈소스로 마무리도 제갈소스로 완벽하다. 수미상관. 완벽한 수미상관이 가장 아름다운 구성 아닌가요? 네, 그런 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런 네. 글을 남기셨죠? 그 수학 11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굳이 싸이월드에 남길 글은 아니지 않나요? 11시간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글을 왜 싸이월드에 올리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그건 그치. 11시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만 티를 알잖아요. 내고 싶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싸이월드는 그런 감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저의 그런 11시간의 사투를. 뭐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난 했다. 뭔가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나는 티를 내야 한다. 그런 갑자기 막 친구들 야 나 수업 11시간 했다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려서 마치 나의 일상인 것처럼 일상이었지. 근데 일상인 것처럼 올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의 시초네. 공스타그램. 시초였네. 태초에 솥이 있었다. 완벽하다 오늘. 정말 대박. 완벽하네요. 또 궁금한 게 있네요. 네네. 과연 그 글이 하나였을까요? 아 공부글은 끝인가요? 공부글은 그거 하나였어요. 왜 저희에게 그럼 공부글만 보내주셨죠? 그거 이외에는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그냥 되게 그런 거였어요. 볶음밥을 했는데 맛있었다. 이게 더 귀여운데? 그리고 뭐 꿈에 뭐 우리 반 애들이 나왔다. 신기했다. 이런 거? 싸이월드 감성이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싸이월드는 원래 이런 글을 남기는 인간이 아니지 않나요? 그치만 소시니까 가능하다. 아 주인공인가요? 싸이월드는 그 개개인의 공간이니까. 이런 거 요즘에도 인스타에 좀 티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인스타는 멈춰있죠. 그 이러- 이후에는 없죠. 왜 멈춰있죠 인스타는? 아직 몰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러다 갑자기 툭. 이러다 나 갑자기 오늘 야근했다. 너무 좋다. 밤 11시. 오늘도 야근. 해주면 안 돼? 뭘 해주면 안 돼요. 야근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올려주면 안 된가? 안 되나요? 모르죠. 또 이제 갑자기 올라올지. 소세 인스타는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이벤트 글, 음료 한 잔 더 주는 그런 거 올린다고요. 약간 이제 하도 안 올리니까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다시 올리기가. 오늘은 그럼 저의 해명으로
시작과 끝을 저로 했네요. 너무 이런 거 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팟캐스트는 내가 주인공이었다. 약간 맞아야 되는 거 맞네. 아니에요? 오늘 밤 이제 올라오겠네요. 몇 한지 꼭 오늘 밤 적어놓고. 주인공은 나야. 완벽하다. 우리 팟캐스트의 강다니엘. 별명 몇 개 얻어가는 건가요? 많이 얻어가네요. 별명 부자인데. 이렇게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쳐온 여러 디지털 전자문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당시에 USB 같은 역할을 했던 플로피 디스켓, 지금의 갤럭시, 아이폰 이런 거 저리 가라 했던 인기를 누렸던 가로 본능, 초콜릿, 혜틱, 가로 본능. 완전 오랜만이다. 다양한 투지폰들까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거쳐온 디지털 전자문명 특급 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당시의 다양한 전자기기, 여러 디지털 문명들에 관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저희의 다음 회차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 있어요.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의 주제와 얽힌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실 사연이나 저희가 다루면 좋을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